그럼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최수영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긴급 담화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네.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외에 좀 자세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그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탄핵 그 발의와 그다음에 이제 또 말하자면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일체의 그 모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그 이제 뭐 검경 감사원 모든 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그 더 전부 삭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자유 헌정 질서를 민주당이 이제 그 형해화하고 있다, 무력화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이 자체가 또 하나 이제 대선 불복 같은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언가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심야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 네. 지금 조금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응도 전해드렸는데 이번 사태를 네. 뉴스 보고 알아서 매우 유감이다. 네,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랬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건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여당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 보이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를 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최소한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법 질서에 대한 굉장한 중대한 사실은 이게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정이 함께 논의하고 사실상 이것을 뭐 사전에 뭐 대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핵심적인 분들과는 그래도 교감을 하고 조율을 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예. 지금 그 당의 핵심적인 당대표, 원내대표 두 분 모두 뭐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고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 뜻에 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예.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또 의심을 하고 있음에 충분한 그런 좀 약간 의구심을 주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정이 사실 지금 이게 여소야대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언가 좀 더 긴밀하게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런 좀 여러 가지 거대 여당의 그런 어떤 공세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심야에 이렇게 조율 없이 대통령께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딱 3시간 만에 다시 국회가 이를 거부하는 그다음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거는 우리 지금 뭐 국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국력에 걸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약간 좀 뭔가 우리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과정은 국회가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또 해제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당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다는 점은 대통령실이 굉장히 부담으로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 해제 결의안에서 재석이 190인 찬성이 190 모두 표를 던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300명에서 190인만이 왔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심야했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예. 전부 오늘은 사실 이제 본회의가 끝나고 다들 뭐 귀가하거나 개인 볼일을 보러 갔을 텐데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제 10시쯤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급박하게 그때부터 소집한 인원들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추산해본 그 인원으로는 아마 여당 의원들은 20명 안팎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는 야당 의원들은 지금 가용한 인력들이 동원돼서 여기에 이른바 이제 그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지금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90명 인원에 전부 포함돼서 결국 단 20명 이내라도 반대표를 그 한 명도 이탈 없이 던졌다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이런 계엄 발표가 상당 부분 여권의 앞으로 국정 운영에는 뭔가 좀 걸림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권 내의 기류에서는 최소한 원팀의 원보이스를 가기에는 좀 이제 앞으로 상당한 이제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예.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좀 부담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예, 평론가는 지금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계엄 해제를 네. 요구한 상태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일단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즉각 바로 반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반응을 물론 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것 또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넘어왔다고 이제 그 보고를 받으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예.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계엄에 대해서 국회에서 거부권 결의안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저는 제가 보기에 빠르면 오늘 오전 중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수용하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의결을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현재 지금 지금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2시 넘어서 3시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를 공표하는 그런 절차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전 중으로 대통령께서 이를 수용하는 이제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계엄법 보니까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라고 나왔고 네, 지금 그렇죠. 지체 없이라고 돼 있는데 예.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 이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오전 중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그 네. 2항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던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상황을 대통령이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비상계엄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예. 국회가 결의안을 했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하고 공표할 권한은 있고 그것이 이제 바로 계엄사령관에게 전달돼서 포고령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법적으로 돼 있지만 국회가 결의안을 그러니까 해제 결의안을 바로 요구할 즉시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따라 이제 이것을 해제해야 하는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법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몇 시간 안에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오전 중으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 수단은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이거는 조금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는 이거는 시행의 문제로 빠르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궁금한 게 지금 법령을 다 확인을 하고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했을 텐데 네네네. 국회 과반이 해제에 찬성하면 해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가결되기까지가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3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 그렇게 네. 걸린 상황인데 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렇게 빨리 해제가 될 거면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좀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어쨌든 10시도 약간 심야에 가까운 시간인데 10시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1시에 이제 국회가 이제 말하자면 해제 결의안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 3시간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150석만 있으면은 이걸 말하자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 라인의 기능들이 제대로 어떤 조치가 됐는지,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민한 사안들을 야당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당의 지도부와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다음에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의 입장을 내는 거는 앞으로 대통령실이 과연 그러면 이 당정이라는 이제 말하자면 그 과정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숙제를 남긴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민감하고도 매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즉자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소수의 인력들이 또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치적 부담은 상당 부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무회의 이후에 당정 관계는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이 당정 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갈등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 계엄령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뜻에 반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의 협력 없이 이제 과연 대통령이 당정 일체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더군다나 지금 10일로 예정된 예산 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야당과 또 협상을 해야 할지, 그런 어떤 레버리지, 이른바 좀 약간 어떤 그 지렛대들을 많이 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굉장히 좀 그 이른바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그립, 우리가 좀 뭐랄까 영향력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대통령실과의 차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전망들이 나올 수 있어서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실이 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통령실에 대한 목소리를 쇄신과 변화 혹은 국민적인 여망이라는 뜻을 담은 이런 이야기들로 메시지를 좀 담아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갈등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오늘의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런 긴박한 상황을 새벽까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선언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이후에 국민들의 지금 어떤 지지율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언한 거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을?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약 한 20% 내에서 횡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말 자유헌정질서 수호리에서 내가 절박하게 이걸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3시간 만에 국회의회에서 바로 이제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제 메신저 혹은 이제 그 어떤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최종 상태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라든가 스피커에 대한 그런 이제 톤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고, 예.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이제 이런 그 국정에 대한 장악 능력도 사실 여당의 지지를 이제 일사불란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당정 간에 어떤 소통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더군다나 앞으로 대야 관계는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여당의 큰 숙제로 남았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에 대해서 이제 더군다나 만일 이제 여론들이 조금 더 나쁘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예. 과연 이 여론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라든가 이슈가 또 어떻게 또 이 여건이 또 생산이 될지,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저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보면 네. 중간에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할 이제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계엄령을 얘기하면서 국회가 패악질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단 하나의 정책과 단 하나의 법안, 그다음에 예산마저도 제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게 발목 잡기를 해서 굉장한 좀 불만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과연 온당한 지점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22대 총선에서 또 국민들이 어쨌든 야당의 과반 의석을 또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존중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추진이라는 이 경계 사이를 어떻게 좀 내밀하게 조율해 낼까라는 게 과제가 있었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은 국회를 국민들이 이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내가 수호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어쨌든 바로 무력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앞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이제 그런 동력으로 이걸 또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고도 그다음에 좀 치밀한 그런 사전 그 조율과 그다음에 좀 정치적인 고려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네.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선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강조하는 건 좋았지만, 그렇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서 과연 계엄령이 적합했는가, 예. 또는 합당했는가, 이런 측면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